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때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트루먼 자리에 트럼프가 앉아 있었으면 절대로 미군을 파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트럼프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오고 가는지 거기에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트럼프가 한국을 대신 지켜줄 것이다. 반대입니다. 한국을 희생하고 내년에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을 상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은 그동안에 김정은의 행복,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의 안전과 이익을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헌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 한번 검토되고 응징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또 몰렸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은 미국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죠. 자유세계의 대통령이죠. 자유세계의 가치, 인권, 법치, 자유를 지키는 표상으로서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그런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트럼프만 다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보편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적과도 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괜찮은데 오로지 트럼프 퍼스트고, 지금은 내년 재선 때 당선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온갖 추잡스러운 일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건 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안에서의 한 요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휘슬 블로우라고 하는데 호루라기 분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누구한테 하느냐?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에 신고를 했어요. 무슨 신고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국가 원수와 통화를 하면서 국가 이익을 훼손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 이건 긴급 사항이다 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DNI의 감사관이죠. 감사관이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은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 의회의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고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상관인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 대행입니다. 지금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대행에게 이걸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것은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상의를 해보니까 통보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무슨 내용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보국장 대행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아주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서로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막 앞서 나갑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미국 대통령과 외국의 어느 국가 원수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국가 원수가 외국과 통화할 때는 반드시 정보기관에서 감청을 합니다. 그건 도청하고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누구냐 설왕설래 하다가 요새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언제 통화한 거냐? 7월 25일 통화다. 우크라이나에 볼로디미르 제렌스키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의 취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맞설 가장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이었던 이 사람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에너지 회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로비예요. 로비.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로비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 바이든과 관계된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슨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혜택을 주겠다. 협조 안 해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기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용을 해먹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김정은의 도움을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국가 반역에 준하는 일인데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고의냐 아니냐 해가지고 한참 뮬러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고의라고 범죄 혐의로 볼 증거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단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트럼프의 캠프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혐의를 받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으면 조심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압력의 요지는 이겁니다. 만약 약속이 아니죠. 라이발인 조셉 바이든 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억 5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었어요. 국회도 통과하고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다가 8월에야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인 크리미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동쪽에는 이미 내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고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셉 바이든의 뒷조사를 하라 하는 거래를 했다. 이게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딱 잡아떼죠. 나는 여러 사람들이 엿듣고 있는데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팩트는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은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이것은 탄핵감이다 해가지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여성 의원인데 이걸 탄핵으로 가면은 선거에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지금까지는 눌러왔는데 이번에 이게 더 확대가 되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 이유가 오로지 돈입니다. 그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어떻게 말립니까? 주한미군은 그게 미국을 지키는 부대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았을 때 바로 7초 만에 그것을 포착할 수 있지만은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알래스카에서 14분 뒤에 포착한다. 주한미군이야말로 미국의 군사 외교에서 최고의 승리다. 최고 업적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요사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또 바뀌어졌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하던 볼턴이 나간 다음에는 트럼프가 이제는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대폭 양보를 해준다는 말은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뭐 위상 변경이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김정은을 만족시켜서 김정은으로부터 뭘 얻겠다. 쇼죠. 그건 예컨대 핵폭탄 하나를 상징적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해체한다든지 이런 쇼를 통해서 내년 선거에 좀 점수를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지금 조셉 바이든과 가상 대결을 하면은 16%포인트로 지금 트럼프가 밀리고 있어요. 이런 데서 지금 한국의 국가 이익이 희생되게 생겼는데 이걸 지켜야 될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이번에 만나면은 김정은에게 미국이 양보하라 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해제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트럼프에 기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워낙 문재인이가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트럼프라도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동안에 볼턴이 그나마 그런 견제 역할을 해왔는데 볼턴까지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이 트럼프의 질주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있다면 아베 수상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만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일방적 양보를 지금까지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베 수상을 문재인 정권도 원수처럼 보고 반일 선동에 넘어간 한국 사람들도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적 자살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든지 응징하든지 하야시키든지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